안녕하세요. MBTI 드립 좀 그만 듣고 싶은데 자꾸 뭐냐고 물어봐서 대충 인팁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살아 움직이는 INTP 그 자체, 남에게 무관심한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초장부터 MBTI 얘기를 해서 오늘의 주제가 MBTI인 줄 알고 기대하는 분들은 나가세요. 저에게 있어서 MBTI란 별자리, 혈액형별, 성격 이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오늘 주제는 따로 있어요. 오지랖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너와 나는 한국인이므로 기본적으로 오지랖을 깔고 있어요. 오지랖이 없는 건 한국인이 아닙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바글대면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남한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생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싫으면 한국을 떠나. 한국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떠들지 말고 너만의 쿨한 척을 하지 말고 이민을 가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지랖퍼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오지랖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치 이상의 오지랖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오지랖을 당한 사람들도 보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친구 얘기인데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댓글을 남긴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오지랖이 분명해요. 그리고 번지수도 잘못 찾아오셨어요. 일단은 채널 주인이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당연히 애가 없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사실 교육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번지수가 애초에 틀려버렸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본인도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 생방송에서 시댁 얘기를 그런 고민을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가 랜선 시애미는 있지만 진짜 시어머니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친구나 아는 아줌마 이렇게 미용실에서 수다를 떨면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게다가 이분이 약간의 오지랖 과잉증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 친구 자녀의 문제였어요. 왜 자기 자식도 아니고 친구의 자녀 문제를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말 섞어보지도 않은, 게다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유튜버에게 물어보시는지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본인의 친구로부터 본인에게 전송된 고민거리는 본인이 해결하시면 돼요. 괜히 저에게 토스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 교육 문제에 운운하면은 얼마나 어이가 털려. 이 채널 보시는 엄마들이, 애기들 엄마들이 비웃어요. 그러므로 댓글 남겨주신 분은 오지랖이 조금 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을 계속 방치하면은 본인의 정신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오지랖의 실체에 대해서 탐구를 해봅시다. 오지랖의 사전적 정의, 이거는 네이버 어학서전 이런 거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고, 오지랖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런 사람 어딨냐고. 오지랖의 종류에 대해서 저는 말할 건데, 세상에는 나쁜 오지랖이 있고 착한 오지랖이 있습니다. 나쁜 오지랖이 뭐냐면은 나는 잘났고 너는 병신이야. 그래서 남들이 하는 짓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고쳐주고 싶다. 그럴 때 참견질을 하는 걸 나쁜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우월한 인간이고 너는 열등해.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들은 다 병신 같은 짓이야. 잘나디 잘난 내가 너희 같은 미물들을 굽어 살피사 해법을 제시해주겠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오만잡것에 잘난 척을 하고 나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됩니다. 없을 때 사람들이 막 뒷담 까고 조리돌림하고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고립이 됩니다. 사실 저는 뒷담보다는 앞담, 앞에서 까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뒷담 까이는 사람은 윗사람이야. 함부로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대방에 따라서 좋은 오지랖이 나쁜 오지랖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말 그대로 본인보다 확실히 우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선의에 의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클 사람은 그 사람이 주는 정보에서 단물을 이렇게 쪽 뽑아먹고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하는데, 반면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 있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찐따 같은 애들, 그러니까 아싸 같은 애들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스라이팅을 한다느니, 갑질을 한다느니, 뭐 잔소리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스라이팅은 백날 갖다 붙여. 일을 가르쳐주고 또 밥을 이렇게 첫 따먹여 주는데도 지가 숟가락을 손으로 탁 쳐버린대.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회생활을 온라인 커뮤로 배우셨나요? 제발 가스라이팅 무새들, 가스 무새들 제발 인터넷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로그아웃 좀 하란 말이야. 온라인 세계에서 로그아웃 좀 하란 말이야. 이번에는 좋은 오지랖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오지랖을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힘든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동네 반장이야.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반장을 자처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네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김치 담가주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솔직히 돈하고 시간, 에너지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손해인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퍼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좋은 오지랖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든 잘 대해주고 싶어 해요. 제가 성악설을 신봉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남한테 못되게 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막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고, 이게 바로 인정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본인의 만족을 위한 오지랖이 있어요. 자기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타인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오지랖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40살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감 도장이 필요해서 도장집에 도장을 팔아 왔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줌마였어요. 일단은 자영업 고인물 할줌마들은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세요. 도장이 왜 필요하냐? 결혼을 했냐? 뭐 이런저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게 짜증나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근데 너네도 나이 먹으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이민 가. 아까 이민 가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안 갔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면 돼요. 그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할주머니가 물어본 대로 내가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왔다. 뭐 결혼 아직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내가 도장 가게에 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중신을 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가는데 옆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자기 동생을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어딜 가나 나를 그렇게 시집 보내려고 막 안달들이 났어. 다시 도장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분한테 저 나이 많아요. 저 40살이에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당황을 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그때 약간 그분 눈빛이 내 나이에 맞춰서 남편감 빅데이터를 막 돌리시는 것 같아. 그 짧은 시간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짜게 식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처녀총각 짝짓기 하라고 막 좋은 뜻에서 말을 하신 건데, 근데 내가 나이가 40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은 적당히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데 20대, 30대가 들으면은 솔직히 불쾌하거든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을 중신을 설라고 그럴까? 좀 짜증이 나는데, 본인은 좋은 뜻이었잖아요. 그분은 좋은 뜻이었고 살면서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짜증을 유발한다. 나는 이런 오지랖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어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관계 의존적이고 관계를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반평생 아싸로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간관계를 최대한 끊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편해요. 하지만 이런 오지라퍼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지.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 안도감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고립되면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막 미쳐버려요. 밤에 막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막 센치해져. 그럴 때는 카톡 친구 이게 뭐 푸사 이렇게 구경하고 상매 이런 거 다 읽고 앉았잖아. 얘 또 푸사 바꿨네? 응? 상매 바꿨네? 이제 남자친구랑 깨졌나 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카톡 친구 목록 보고 막 상매 읽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주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였어?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읽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저는 인터넷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거 보고 참 인간들이 할 짓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할 짓 없는 인간들이 남한테 쓸데없이 관심이 많습니다. 심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하는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내가 삼재가 꼈어. 그래서 되는 일마다 막 안 되고 조지고 속 터지는 일이 많았을 때는 남한테 신경이 전혀 써지지가 않습니다. 괴나 오지랖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일신이 평화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지랖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서거든요. 객관적으로 측정했을 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 딴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쟤는 내가 그렇게 마음쓰고 도와줬는데 반응이 없네? 막 이지랄하면서 상처받았어 막 이지랄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좀 답이 없어요.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으려면은 뭔가 보답을 받을 생각을 하질 말아야 돼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품앗이를 하지 말라니까 제발. 그리고 심심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영업을 해보세요. 내가 몇 번을 추천을 하냐고. 게다가 이 코로나 킹19에 개업을 하면은 엄청나게 스릴이 있고 남들 신경 쓸 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영업에 도전을 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든가. 시간이 엄청 잘 가거든요. 아니면 나처럼 자영업하고 유튜브를 동시에 해봐. 사람이 골로 갑니다. 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심심할래야 심심할 수가 없어. 잘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내가 오지랖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맨날 사연 많고 징징거리는 징징이들 있잖아요. 요즘 것들이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뭐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냥 딱 징징이라고 하면 느낌이 오지 않나? 이 징징이들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빙의해서 심지어 지가 자초한 일을 주위 사람들한테 존나 징징거려. 그리고 사람들이 해법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 쳐먹질 않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를 치면서 주기적으로 문제를 비슷비슷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소연을 해요. 이런 애들이 친구로 있으면은 강제 오지랖퍼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속 썩고 그러면 술 사주고 막 달래주고 이러는데 이 징징이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서 손절각을 잡고 끊으면 그만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손절 전도사인 나 같은 사람만 있겠냐고요. 그래도 친구인데 걔는 나 말고 친구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징징이 때문에 힘들면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못하겠으면 못 견딜 때까지 더 당하시면 돼요. 나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오지랖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 삶에 얼마나 몰두해 있느냐가 해결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은 타인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남한테 잘 해주려다가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줬던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애새끼가 사고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애새끼가 사페야. 얘네는 뇌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페 짓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건 못 고쳐요. 하늘이 주신 큰 시련이라고 보면 되고요. 약간 뇌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알바를 했을 때 같이 알바하던 애가 있거든요. 걔의 친척 동생이 그런 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가 둘 다 멀쩡하고 클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괴물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막 하도 다 해가지고 얘 소름 끼쳐서 못 가르치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결론은 친구분이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어요. 왜냐면은
당신이 친구 임신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애새끼 교육을 더럽게 시킨 거예요. 친구로서는 좋은 사람인데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똑같은 자식이 있더라도 한 자식에게만 애정이 과다한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라서 손 쓸 수가 없어요. 결론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데 나의 일상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가 불쌍해서 뭐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항상 주문을 외워야 돼.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다.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인은 본인이 저지른 일만 잘 수습하고 다녀도 욕먹는 삶이 아니죠. 자,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으면은 불필요한 오지랖 금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